실제 미디어를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하면 신문사나 방송사의 오너나 경영진이 지배하고 있기도 하지만 광고주가 또한 지배하고 있습니다. 광고주가. 최근에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는 대기업의 광고가 거의 없습니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저도 요새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제가 집에서 구독한 지가 벌써 한겨레신문은 20년이 넘었고, 예, 경향신문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신문을 안 봐요. 최근 사건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그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인터뷰하자 그러면 인터뷰도 안 합니다. 제가 답변은 제가 무서워서 읽지 못하는 신문인데 인터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끊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문제 가지고 나하고 의견 차이가 있지만 다른 문제에는 또 서로 통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좀 삐졌다고 해가지고 영 절교할 수는 없으니까 당분간 그 친구하고 전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광고가 없습니다. 대기업의 광고가. 그러니까 월급이 안 나가요. 경향신문은 지금 월급을 반도 못 주고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굶어 죽기 직전이죠. 그럼 왜 대기업들이 광고를 안 줄까? 정부도 광고를 안 주죠. 정부도 안 줍니다. 광고를. 거의. 대기업들은 왜 안 줄까 하면 이 두 신문이 정보를 엄청나게 까거든. 대통령을 날마다 불고 패요. 그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지난 정부 때도 맨날 팼고 지금도 맨날 패요. 정부를 비판하는 게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신문이니까. 또 다른 큰 신문들은 어떤 정부는 신나게 죽이고 어떤 정부는 따뜻하게 껴안아주는 게 또 철학이 있는 신문도 있고 여하튼 종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대기업들이 광고주인데 광고주들이 정부나 대통령을 세게 비판하는 신문에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신문 광고를 안 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예. 요새 명예훼손 소송 당할까봐 겁이 나서 저도 이렇게.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진짜 아니면 말고. 그러면 이 광고주가 지금 광고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죠. MBC가 앵커 교체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 앵커가 9시 뉴스를 하면 광고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앵커의 뉴스는 클로징 멘트, 오프닝 멘트 할 때 한번 속 시원하게 정부나 뭐 이런 대통령을 한번 살짝 세게 씹는 것도 아니고 살짝 긁어주는 거. 그런 묘미 때문에 시청자들은 좋아했는데 정부에서 싫어하니까 대기업이 광고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앵커를 교체해요. 그러니까 실제 미디어에서 9시 뉴스의 메인 뉴스의 앵커를 교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광고주입니다. 근데 이 광고주는 누구냐? 다 재벌이에요. 재벌. 대기업. 그럼 이 대기업들이 방송국도 가지게 되면 광고를 통해서 신문을 지배하고 방송을 반쯤 지배하고 있는 이 대기업들이 이제 광고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아예 그 신문과 방송을 소유하게 되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완벽하게 이게 지읒 디귿 이런 이니셜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시각과 똑같은 철학과 똑같은 보도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이 신문들이 신문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고 그들과 광고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미디어를 통제하고 있는 대기업 재벌들이 손잡고 방송사를 소유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포탈까지 다 지배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포탈에 다른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이너리티 그룹이 존속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럼 전국적으로 이 모든 시사, 교양, 보도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미디어가 하나의 정향성, 하나의 세계관, 동일한 보도 방식, 심지어는 왜곡과 과장과 조작과 누락을 서슴지 않는 그와 같은 과도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 완벽하게 미디어가 장악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부가 뭐 어디 방송사 사장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하려고 노력을 한다든가 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감사원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가만 내버려둬도 자동적으로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정당, 대재벌 그리고 지읒지읒 디귿과 같은 큰 신문 그 다음에 그 신문에 기고하는 보수적 지식인들 이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완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미디어를 지배하는 자가 의식을 지배하고 대중의 의식을 지배하는 자가 권력을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디어법에서 겸용규제
그리고 진입규제를 완전히 푼다는 이 정부 여당의 개정안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종류의 미디어를 하나의 손 아래 결집시킴으로써 항구적으로 대한민국을 50년, 60년간 지난 10년만 빼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지난 10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50년 이상을 지배했던 지배 카르텔의 완벽한 완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재벌과 조중동과 보수 지식인들, 보수 정당이 주인 노릇을 하고 우리들은 그들이 주는 미디어를 통해서 주는 정보를 받아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멋진 신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좀 과장된 주장이겠죠, 이 주장은. 그러나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이 미디어법을 볼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요새, 저 사람이 요새 무슨 전에 자기가 모시고 일하는 사람 붙들리 가고 막 분리다니고 그것 때문에 되게 신경질 났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그거대로 그 문제대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미디어가 주는 해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싶으면, 저 민음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1972년도에 수상한 독일 작가 하인리히 벨이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인데 아주 얇은 소설입니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소설의 표현에 따르면 신문의 헤드라인이 저지르는 범죄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신문의 헤드라인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카타리나 블룸은 주인공 여성의 이름이고요. 부제는 이렇습니다. 부제는 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며 폭력은 왜 발생하며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이게 부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모토가 나오는데 이 소설의 많은 내용이 이것은 꾸며낸 얘기지만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신문이 빌트라는 신문과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독일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빌트라는 신문이 있죠. 그 빌트라는 신문이 저지른 인권유린 왜곡 보도 이런 것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한 젊은 여성이 총으로 그 기자를 쏴 죽이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으로 다른 사람을 쏴 죽이는 이 폭력이 왜 어떻게 발생을 했고 그렇게 발생한 폭력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 픽션입니다. 그러나 실제 있었던 어떤 사건을 토대로 한 픽션인데요. 저는 최근에 30년 전에 처음 읽었던 그 소설을 최근에 다시 읽으면서 좀 약간의 전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문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데 모든 미디어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의 손 아래 결집된다면 무슨 일이 더 벌어질까 이런 점 때문에 제가 경제학 전공자이긴 하지만 경제적 효과가 아주 크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 미디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거죠. 하물며 그 경제적 효과가 지극히 불분명하다는 논쟁이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학술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저 보고서 키스티의 논문의 첫 번째 가정 그 논문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그 가정이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가정이라는 학술적인 판단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좀 가끔씩은 걱정이 되고요. 걱정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앞으로도 제가 큰 신문사에서 굉장히 성격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는 기사가 나온다면 거기에는 이런 깊은 사연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 안 받고 그냥 끝낼게요. 다음 주에 만납시다.